현재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공부방을 운영하시면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세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해내신 저는 첫째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고요. 둘째는 올해 연세대학교 입학하게 되었고요. 셋째는 아직 서울론과 함께 열심히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쌍둥이라고 아까 그랬으면 예, 재수하는 거네. 네. 수험생활을 그럼 3번이나 지켜보시면서 네. 어려움이 정말 많으셨겠어요. 네. 서울론을 통해 자녀분들을 교육하시면서 체감상 가장 크게 느끼셨던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체감상 가장 크게 느꼈던 변화 2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시장님을 뵙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장님 뵙게 되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이 서울론 제도 시행의 가장 큰 수혜자가 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그러실 것 합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 또 기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요. 예, 그리고 이어서 그 2가지 크게 느꼈던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가는 부분, 이 2가지 부분에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 또 저희 가정을 보면서 또 자녀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경제적인 부분은 자녀를 아무래도 셋이다 보니까 셋이 고등학교 생활을 동시에 하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셋 다 공부하면서 조금 더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원하는 학원, 좋은 컨텐츠를 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보내고 싶어서 한 번은 적금을 깨가면서 학원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론을 알게 되면서 정말 그 사교육비가 제로에 가깝게 거의 들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서울론 이 제도에 대해서 특히 되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공부를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많이 깊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학원 수업을 받다 보면 학원에서 짜준 그런 커리큘럼대로 또 선생님 수업대로 따라가는 학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학습 내용이 다 자기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울론으로 학습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강의들을 자기한테 맞는 것을 자기들이 선택할 줄 알고 또 학습 스케줄을 본인이 스스로 짜고 학원이 정해준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짜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학원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학습 성취 면에서도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결과로 또 본인들이 원하던 학교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성공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도움을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잘 알아서 지도를 하셨겠어요. 훌륭하신 어머님의 지원 그리고 멘토들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잘 진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듣고 싶은 말은 그런 얘기예요. 뭐 다 두루두루 고루고루 여러 경험을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모든 다른 분들의 경험을 다 대표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리를 이렇게 종종 마련하는 거는 정말 알고 싶어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느꼈을 그 부족함이나 그 결핍을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느꼈을 거는 뭐 부분 충족감이 느껴지는 그 프로그램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분명히. 프로그램이 이런 거는 좀 더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고 성과도 내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지금 직원분들이 다 군데군데 계시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은 아마 거의 부족함이 안 느껴지도록 다 다듬어져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도라는 게 항상 하다 보면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기회에 절대 칭찬 들으려고 기자분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성공 사례니까 해주신 말씀이 또 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분들을 위한 말씀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마 이런 게 더 필요했을 것 같다.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우리가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학습 의지가 없던 학생을 잘 동기부여 시켜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학습의 의지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저는 처음에는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동기부여와 이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쓰는 경우였죠.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세우고 안 세워. 안 세웠네? 그러면 나랑 벌로 공부 조금 더 하자.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통하지 않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끝까지 고민을 남긴 채 멘토링이 끝났는데 이후에 이제 다른 멘토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우수멘토 발표회나 그런 걸 들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점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같은 그런 커뮤니티가 확실히 활성화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커뮤니티가 없나요? 현재 서울론 플랫폼에 멘토 커뮤니티가 있기는 한데 활성화 자체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좀 그런 어떤 행사라든 멘토, 멘티랑 함께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멘토만을 위한 행사, 오프라인 행사가 좀 개최돼가지고 서로만의 이제 이야기의 장을 만들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지금 멘토들 중에 멘티로서 이 서울론을 이용했던 분들이 멘토가 된 비율이 전체 멘토 중에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본인이 멘토를 다 받아본 사람들이 노하우가 아무래도 쌓일 텐데 받으면서 쌓이는 게 있거든. 하면서 가르치면서 쌓이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오프라인 공간에서 종종 만나가지고 이렇게 MT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같이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친해지기도 하면서 본인 경험담도 공유하고 뭐 그런 MT 자리를 마련해주면 그런 데서 아마 이제 이렇게 건조하게 만나서 얘기할 때보다 자 지금부터 합시다 이런 것보다 모여서 같이 하룻밤 같이 즐겁게 뭐 노는 분위기에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발표회도 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에 있는 알맹이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또 생각난 거 있어요? 저는 수능을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시 흔히 말하는 이제 수능을 통해서 대학 가는 그걸로 했는데 이제 수능은 이제 국어, 수학 이런 과목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원서 영역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좀 원하는 과 이런 과를 써야지 그냥 사람들 많이 몰리는 과에 쓰면은 더 높은 성적임에도 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 서울론에서 그런 것도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이용을 했는데 이제 수시는 조금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정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게 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좀 상담을 받았을 때도 이제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입시 결과랑은 살짝은 상이한 상담 결과를 받았고 실제로도 약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몇몇 대학교가 서강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원서 영역 작년에 입시 결과가 어땠는지 점수 같은 거 되게 잘 공개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잘 서울론 쪽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정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원서를 작성할 때도 조금 더 끝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고요. 그거 살짝 진짜 다른 거는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정말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던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에.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좀 학원이- 부족하다는 네, 거. 학원인 네, 작년에도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업체랑 아마 좀 협력을 해서 다른 업체 그거를 썼던 다른 업체 프로그램을 제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이 살짝 좀 대충 잡는 경향이, 그러니까 약간 솔직하게 얘기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러니까 약간 그 대학교에서 발표한 거 가지고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살짝 좀 점수대를 정확하게 약간 학교별로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점수 차이를 거의 두지 않고, 그래서 살짝 좀 당연히 서울대 측에서는 그거 이상한 좀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교 중에서 공개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네,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에 같이 서울 사는 친구들은 서울론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알려지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하면 많이 알려줄 것 같아요. 많이 써붙여놨는데 네, 뭐 지하철에도 해놓고 뭐 저 전광판에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안 알려지는 건 왜 그럴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용하는 친구들은 그 인강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이용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인강 사이트하고 조금 더 협력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그리고 그 서울론 사이트에서 인강을 이용할 때 그 분야별로 인강 사이트 하나씩인가 이용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뭐 A 인강 사이트는 뭐 국어랑 수학 선생님이 더 좋고, 아니면은 B 그 인강 사이트에는 뭐 다른 영어나 사회탐구 강사님이 더 좋은 경우가 있는데, 서울론 사이트에서는 한 사이트밖에 이용할 수 없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사이트의 선생님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네, 현재는 이제 A 사이트에서 일정 기간 이용하다 B 사이트로 이동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이 말하는 건 동시에 두 사이트를 그걸 뭐 말하는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나요? 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 부분이 있어서 좀 검토해 비용? 비용 때문에 그런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저 문제를 느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수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 그런 말을 해줘야 돼. 아니면은 그 그리고 연령 아까 광고 홍보 말하는 거 인강 사이트에다가 하는 걸 어디다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면 제일 효과가 좋을지는 학생들이 잘 알아요. 뭐 팝업 광고 같은 거를 띄우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뭐 지하철역 근처나 버스에 막 붙어있는 건 봤었는데, 사실 학생들이 그런 광고를 되게 주의 깊게 보진 않아서 생각해본 건 없긴 한데 뭔가 좀 더 널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버스나 지하철 타면 휴대폰 보지 누가 이렇게 고개를 안 들지. 근데 이제 거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니까 비용이 별로 안 들거든. 지하철 같은 데가 이제 저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는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도 해야지. 수능 특강 광고를 잘 보진 않는데 보통 그래서 수능 특강 같은 거는 학생들이 다 사니까, 그리고 EBS 같은 데서 사실 수능 특강 자체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데에다 광고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강 사이트는 아마 메가스터디가 가장 이용률이 높을 것 같긴 한데, 대성마이백이랑 메가스터디 쪽에. 거기가 지금 이용 학생 수가 제일 많나요? 예. 그런데다가 광고까지 좀 협찬하라 그러세요. 지금 5월부터 좀 여기다 하려고 하고 아, 그래요? 예. 고맙네. 그렇게 해주면 효과가 좋겠네요. 예. 대학 입학에 성공하는 숫자가 늘어나서 올해 782명? 예, 그렇습니다. 782명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용한 학생들이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되죠. 예.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좀 숫자가 한꺼번에 좀 많이 늘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합니다. 지금 매년 한 1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솔직히 내 성에는 잘 안 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쌓여서 올라가니까 그런 효과가 좀 생길 것 같고, 이게 소문이 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이제 거의 포기했던 학생들, 공부로 승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했던 학생들이 서울론 덕분에 완전히 이제 인생을 그 도전 쪽으로, 공부를 통한 도전 쪽으로 바꾸는 학생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제가 바라는 바람직한 변화하고 목표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성공 스토리를 많이 접하게 될까, 이것도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틈날 때마다 사례집 같은 것도 좀 많이 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읽어볼 수 있도록 해야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충분히 되고 있어요. 사실 서울론 플랫폼 내에 후기가 있거든요. 멘토의 멘티를 가르쳤던 후기들. 근데 그런 건 이제 찾아보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멘토들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자체도 홍보하는 것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론 플랫폼 내에 멘토들의 후기를 읽어보세요. 아니면 이제 읽고 뭐 감상문을 좀 쓰면은 거기에다 뭐 포인트를 좀 더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좀 추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들었습니다. 한계가 지어져 있거든요. 제도상으로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다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거는 학원 측에서도 약간 저하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그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건데, 저소득층도 이제 중위소득 60%에서 70%, 한 80%까지는 올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60%도 지금 올려준 게 60%거든요. 이제 올해 중에는 좀 그보다 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 이게 제 욕심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어머님처럼 성공하신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시든지 방송을 나가시든지 기회를 좀 마련해 드리세요. 아침 방송 같은 데 나가서 하실 법한데. 예, 알겠습니다. 방송 신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중앙일보에서. 아니 저기 저 아침 프로그램 같은데 방송사 무슨 저 별로 아침부터 들어도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 갖고 막 얘기하는 그런 아침 프로그램 있잖아요. 무슨 이혼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이런 경험담 같은 거가 나가서 할 수 있으면 듣는 그 시청률도 높을 것 같은데, 몰라서 그렇지, 그런 방송사의 작가들이 몰라서 그러지 알려드리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어머니 함께 해주시고. 아니 좋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는 좀 널리 공유를 해야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 그리고 이제 간담회 후기들을 남기면서 오늘날의 서울론을 있게하고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계기가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성장을 응원하며 2025년 서울론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나에게 서울론은 안 했잖아. 시간 관계상 그럼 짧게 그러면 준비했던 거. 되게 서울론 한마디로 하면은 꿈을 향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꿈을 딱 찾았을 때 진로를 향해서 이제 진로를 딱 정했을 때 가장 크게 넌 이쪽 방향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딱 알려준, 길을 펴준 게 서울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서울론은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좀 낮은 성적에서 좀 헤매고 절망하고 있던 저한테 멘토링으로 인해서 되게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좋은 터닝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옛날 집에 그 마루로 올라가기 위해서 대돌을 밟았었잖아요. 저에게는, 저희 자녀들에게는 대돌이나 디딤돌 이런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름을 정할 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달리는 런하고도 헷갈리고요. 그걸 설명을 항상 해요. 서울론 얘기를 하면 달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디딤돌 이런 컨셉을 좀 넣으면 어떨까. 지금은 이제 서울론이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는 이름을 바꾸기가 조금 벌써 브랜드가 생겨가지고 좀 망설여지는데 부제를 좀 쓰든지 해가지고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디딤돌 소득하고 시리즈도 되잖아요. 예. 연관도 좀 돼야 되고 본질은 디딤돌이거든. 이제 사다리가 되든지 뭐 디딤돌이 되든지 이제 이걸 바탕으로 어렵게 올라가기 어렵던 데를 올라간다는 뜻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서울론이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바꾸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장소까지 제공해 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네.